오늘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하이트 Y70 케이스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하이트 티크 Q60 일체형 수냉쿨러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마 수냉쿨러 중에서는 현재 가장 비싼 가격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만큼 현재 수냉쿨러 중 가장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이 제품을 설치를 해보고 과연 다른 수냉쿨러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하이트 티크 Q60 일체형 수냉쿨러, 구독자 이벤트로 한 명 랜덤 추첨해서 나눔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수냉쿨러부터 볼까요? 일단 라디에이터와 팬은 이미 조립되어 있는 상태고, 쿨링팬은 티크 FB12 120mm 쿨링팬 2개, 블레이드는 LCP 재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디에이터 크기는 288mm, 120mm로 일반적인 240mm 2열 라디에이터 사이즈와 비슷한 수준인데 두께가 무려 52mm로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일반적인 라디에이터가 약 27mm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 정도 두꺼운 느낌이에요. 펌프는 듀얼 하모니 펌프가 적용이 되었고, 수냉쿨러와 연결되는 케이블이 전부 라디에이터 측면, USB-C 포트 2개로만 통합 연결되는 방식이라 훨씬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했어요. 수냉쿨러는 이번에 측면에 장착을 해봤고, 기존에 측면에 장착했던 리안리 팬을 제거하고 티크 FB12 120mm 쿨링팬 3개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수냉쿨러에 장착된 쿨링팬이랑 동일한 팬이고 서로 마그네틱으로 강하게 달라붙는 팬이에요. 즉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측면부에 각각 접전부가 있고, 이 제품도 지저분하게 케이블 주렁주렁 노출되는 거 없이 하나의 케이블로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한 팬입니다. 요즘은 진짜 다 이런 방식으로 예전보다 설치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쿨링팬보다 조금 두꺼운 약 32mm이고 같이 제공해주는 넥서스 포탈 MP50 컨트롤러에 C타입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쿨링팬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RPM 조절이나 온도 센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컨트롤러에 다 연결해줘야 가능해요. 따로 판매 중인 하이트 LED 스트립 조명 같은 것도 여기에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었고요. 다만 티크 FB12 쿨링팬은 RGB 조명은 따로 없기 때문에 쿨링팬까지 화려하게 RGB 조명으로 세팅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아쉬운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 설치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수냉쿨러,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워터블럭은 5인치 IPS LCD가 적용이 되었고, 다른 수냉쿨러 대비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살짝 회전까지도 가능했었고요. 워터블럭도 자세히 보면 후면에 반투명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되어서 후면에 RGB가 나오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 조명이 생각보다 꽤 밝고 효과도 여러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어요. 쿨링팬에 RGB 조명이 없어서 다소 어둡고 심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명이 어느정도 채워주고 있다는 느낌? 아마 Y70 케이스 컬러가 화이트면 훨씬 더 밝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트 넥서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Y70 케이스 소개할 때도 터치 디스플레이 화면 세팅이나 활용법이 정말 많아서 일부 기능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냉쿨러 또한 기능이 정말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2가지 탭이 있었고, 포그라운드 페이스 탭 메뉴에서는 현재 총 5가지 기능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페이지를 추가해서 각각 설정 가능했고요. 예를 들면 시계, 날씨 온도, 각종 시스템 정보, 미디어 정보 이렇게. 당연히 추가된 기능은 클릭해서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성한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은 아직 없어서 수동으로 원하는 페이지를 하나만 선택해 띄워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전환이 되는 건 곧 업데이트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테마 메뉴에서는 글씨 색상, 강조 컬러, 오버레이 컬러를 설정할 수 있었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글씨는 흰색이 가장 무난하고 강조 컬러 정도만 변경해주면 딱 좋습니다. 앱 포커스는 아직 지원 예정인데, 아까 언급한 자동으로 페이스가 바뀌는 기능, 아마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커스텀 화면도 추가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백그라운드인데 여기는 약간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갤러리 메뉴에서는 Y70에서도 설정했던 비디오 백그라운드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등록해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지를 등록을 했을 때는 이런 만화경 모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속도 설정을 해서 움직이기도 가능했어요.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었고요.
라이팅은 아까 워터블럭 화면에 나오는 RGB 조명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면 디스플레이에도 같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라이팅에 들어가 보면 애니메이션, 스크린 미러,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스태틱 등등 다양한 조명 설정을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었고, 애니메이션 효과부터 속도, 색조, 채도 등등 엄청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오버레이는 아까 설정한 조명 컬러나 효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취향대로 적용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꽤 유니크했어요. 개인적으로 버블 효과,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미디어의 경우 지금 재생 중인 미디어 앨범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 컬러에 맞게 변경이 되거나 그 앨범에 맞는 영상, 그리고 그 앨범에 맞는 만화경까지 설정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 경험한 수냉쿨러 중에서는 이 제품의 이런 효과나 세부적인 설정들이 가장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확실히 화이트 브랜드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쿨링 시스템 설정,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설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가이드가 없어서 초반에 조금 헤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인풋 장치와 쿨링 모드, 그리고 아웃풋 장치를 각각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즉, 내가 적용하고 싶은 쿨링 모드를 일단 생성하고, 생성한 쿨링 모드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한 다음 각 장치에 원하는 쿨링 모드를 드래그해서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연결된 장치끼리 설정된 값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쿨링팬 RPM 다 확인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방식이 다른 타사 프로그램보다 뭐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느낌보다 그냥 UI UX 부분, 설정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다르게 구현을 했다, 이런 느낌이라 전용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화이트 브랜드 컨셉이 잘 녹아 들어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쿨링 성능은 제가 현재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 보니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스펙으로 게임을 했을 때 CPU 온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냉쿨러 가격이 현재 약 5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열 수냉쿨러의 이 정도 가격은 솔직히 너무나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 대비 쿨링 성능이 아주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웠고요. 플루드시 쿨링팬 소음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브랜드 깔맞춤 세팅이나 이런 비주얼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능이나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애매하다는 느낌은 있긴 하네요. 저도 극강의 화려함과 디자인, 비주얼적인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랑 쿨링 성능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